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후보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형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의 정치와 행정에 많은 비리와 적폐가 쌓여 있다며 일자리 확충과 보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박매우 자연과미래 대표를 전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하고 친환경 농업 관련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의 역량을 토대로 적극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정연복 시장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현안 행정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선거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문제의 원인은 허술한 법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최초 입주 세대가 아닌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관련 법을 보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들어왔을 경우 분양 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 임차인이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을 넘겨받은 정기산업은 이전 건설사가 공실을 재임대할 때 모집 공고의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을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중간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선착순 입주 세대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안에 선착순 입주자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 임차인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먼저 오신 분들에게 임차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주는 거면 저희는 이제 넓게 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취지로 이제 국토교통부도 회신을 한 바가 있고요. 정기산업은 중간에 입주한 세대들은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을 확대해가는 목적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임대주택이라는 게 24평 산 사람 36평으로 늘려주자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삐 내고 들어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나 입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법의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더 많은 차익을 남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주민들을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시킨 다음 일반 분양을 해 가구당 2천여만 원의 매매 차익을 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기산업은 우선 분양에서 탈락한 입주민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닌데 약간의 이제 법을 편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임대사업자 내서 나한테 세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도 주거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그 임차인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냐. 어차피 매각하는 거 같은 가격에 매각하는데. 우선 분양 전환에서 탈락한 가구의 집을 이용해 투기를 부추겼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좋은 집들을 그렇게 사서 투자 개념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투자 개념으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에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폐스티로폼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418억 원을 투입해 614만 개의 부표 교체를 지원해왔다며 2015년까지는 고밀도 부표를, 2016년에는 고밀도 부표와 친환경 부표, 올해부터는 친환경 부표만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도내 연안어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남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남도 바닷길 광역시티 투어버스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9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광양, 순천, 여수, 보성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남도 바닷길 광역시티 투어를 운행합니다. 이번 광역시티 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테마여행 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일 한국을 역사 현장에서 교육해 전국 최우수 교육 정책으로 평가받은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가 북한 경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북한 방문의 문을 두드렸다 실패했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된 올해만큼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중국 국경지대에 도착한 전남의 학생들. 강 건너편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대외 선전용 건물들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가지 못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초원지대, 울창한 수풀로 뒤덮인 평야가 옛 발해의 영토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걸친 영토 때문에 발굴 조사가 어렵고 그나마 타국의 흔적만 찾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발해 성터를 여권을 가지고 외국 오듯이 와야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전남교육청이 4년 전부터 운영 중인 독서토론 열차학교. 항일운동 유적과 한반도 고대 국가의 흔적을 찾는 일정으로 꾸려져 있는데 북한을 통과하지 못해 중국과 러시아 등 먼 길 돌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해외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북한 방문을 타진해왔지만 가로막혔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데 이어 남북이 성공리에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민족의 을을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북한을 거쳐서 가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큼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전남교육청은 북한 방문이 성사되면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을 한 뒤 장기적으로 남북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일 열차학교 운영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고흥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결핵 퇴치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검진을 확대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607명을 검진한 데 이어 올해는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오늘부터 11월까지 관내 16개 읍면 지역에서 순회하는 무료 결핵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번 전수 검진 결과 결핵 의심자 또는 결핵으로 진단받은 주민은 주기적인 진료와 상담, 무료 투약 등 완치할 때까지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지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함 사이에서 행불자 가족들은 두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7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지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느덧 중년이 됐을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색동저고리 차림의 돌사진이 텅 빈 묘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창영 군은 80년 5월 19일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아들을 찾던 아버지 이기복 씨가 창영 군의 모습을 다시 만난 건 몇 년 뒤 5.18 유족회가 발간한 비망록의 사진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아들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이후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전국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말하면 쫙 막 뛰어오는 것만 해도 눈에 딱 보여요. 막 뛰어오는 거, 아버지 오고 뛰어오는 그런 식의. 정옥남 씨도 5.18 때 동생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계엄군에 끌려가 맞는 모습을 봤다는 증인을 찾아 행불자로 인정받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5.18 묘역에 있는 양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행불자만큼은 더 마음이 아파요. 절할 묘도 없고 물 한 납수도 없고 이제 비서기도 하지. 5.18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지금까지 242명. 이 가운데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된 82명만이 국립 5.18 묘지에 시신도 없이 이름으로만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에 수도권 지방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경기 서해안 지방에 머물던 비구름이 지금은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서울에서도 서울 성북구나 동대문구 등 동쪽 지방에 시간당 30-4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점차 그 밖에 경기 동부나 강원 영서 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비는 중북부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누적 강우량을 보면 경기도 연천에는 109, 서울 68, 이천에도 100mm가량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는 중북부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100mm 이상, 충청 북부로도 30에서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 지방과 전라도에도 20에서 6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 지방은 오늘 밤 사이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